안녕하세요. 아이위드 터치 유튜브 강사 김정은입니다. 오늘은 2, 3레벨 스킬업부 맨 마지막 시간입니다. 콤보 기법입니다. 콤보에 있어서 기술적인 스킬적인 방법은 두 가지를 합쳐서 시너지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기법을 콤보라고 합니다. 머신과 엠보, 또 수지와 엠보, 여러 가지 기법들을 조합해서 하는 방식을 콤보라고 하는데요. 저는 지금 여기 이제 스킬북에 실려져 있는 콤보는 수지와 엠보를 같이 하는 방법을 콤보라고 하고 책에 실어 놨습니다. 수지 바늘은 3P, 5P, 그 외에 11P도 있고 18P도 있고 그 외에도 장대한 50몇 P, 80몇 P까지 있는 요즘에는 다양한 수지 니들이 굉장히 많이 출시되어 있는데 그런 니들과 엠보를 조합해서 하나의 콤보 형태로 완성도 있는 눈썹을 만들어내는 것을 말합니다. 먼저 이제 수지를 먼저 하느냐 또는 엠보를 먼저 하느냐의 차이인데, 저는 두 가지 방법이 스킬에 따라서 훨씬 더 효과적일 수 있다라고 봅니다.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수지를 먼저 하고 엠보를 넣는 방식으로 하는데, 이제 간혹 이제 엠보를 먼저 하고 사이에 조금 보충해야 될 부분만 잡아 나가는 방식 또한 리스크를 줄이고 데미지를 좀 최소화시키는 방법이겠다라는 생각은 또 해본 적은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했던 기술은 수지를 먼저 전체적으로 깔고 그 위에 엠보를 까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저는 이게 책에서는 그렇게 명시되어 있지만, 방법로는 무엇을 먼저 하느냐는 오늘 모델에게 필요한 기법이 메인이 뭐며, 그리고 서브로서의 완성도를 위해서 수지를 넣는다거나 머신을 넣는다거나 할 때는 그 또한 콤보기 때문에 적절하게 방법은 쓰셔도 무관하리라고 봅니다. 반영구에 있어서 꼭 답은 없지만, 단 피부에 따라서의 들어가는 스킬 부분이 어떻게 들어가야, 뭐가 먼저가 들어가야 나을지는 그건 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보면 반영구는 피부 파악을 먼저 하는 것이 반영구 화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수지를 먼저 하고 다음에 리터치를 할 때 엠보를 넣는 방식. 그러면 완벽하게 피부가 재생이 되고 모든 피부가 정상으로 돌아왔을 때 또 엠보를 넣기 때문에 엠보의 라인은 잘 남고 수지는 수지대로 바탕의 베이스를 잘 깔아놨기 때문에 훨씬 더 풍부하고 입체적이고 완성도 있는 눈썹이 되겠죠. 그죠? 그 방식 또한 콤보라고 합니다. 오늘 완벽하게 수지, 엠보 다 깔아야 되고 고무판처럼 완벽하게 이렇게 나올 수 없는 피부라면 안 하느니만 못한 것 또한 또 콤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콤보의 양이 일반적인 수지 하나의 단일 기법으로 할 때만큼 수지를 양을 많이 넣었을 땐 피부가 이겨내지 못하고 피부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 탈각이 되거나 또는 얼룩이 진다거나 했을 때 콤보의 부작용으로 인한 다음 리터치 때 오히려 더 난감하게 보정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더 많이 생기므로 파악을 먼저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이런 중요한 점을
기본으로 두고 전에 했던 수지 고무판 꺼내서 콤보를 했을 때의 느낌을 한번 보고 얘기해 가면서 오늘 수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제가 그 유튜브 시간에 수지를 이렇게 넣어서 한참 시간이 걸렸지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이 고무판을 그대로 꺼내서 이 위에 엠보를 넣어서 콤보의 느낌을 만들어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엠보 칼은 뭐 쓰시는 거 편하게 쓰시는 걸 그대로 쓰시면은 그냥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엠보 니드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1820이고요. 1820. 지금 있는 눈썹이 그렇게 막 큰 눈썹이 아니라서 꽤 적절한 1820 정도면 충분히 표현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한 달 전에 했던 눈썹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대로 집어넣습니다. 위에서부터 밑에서부터 앞에서부터 차례로 눈썹 양이 많으면 많은 대로 표현을 자연스럽게 하시고 싶으신 분은 좀 자연스럽게 그대로 모를 많이 안 넣는 게 좋겠죠, 표현이. 근데 이제 조금 더 1차 하고 나면 거의 좀 덜하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지, 나 좀 덜 넣었으면 좋겠어 라고 하시는 분보다 더 넣었으면 좋겠다라는 분이 또 훨씬 더 많아질 거거든요. 특히 여성분들. 그렇기 때문에 콤보 했을 때, 수지하고 콤보 했을 때 좀 양을 많이 넣는 경향들이 많습니다. 그죠? 원하시면 그죠? 모의 표현이 좀 더 촘촘해지고 많아질 수는 있겠죠. 또 채워 넣어야 된다라는 또 고객의 생각도 있고, 또 하시는 시술자분도 좀 더 완성도 있게 해주고 싶다라는 생각이 또 많이 들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많이 채워 넣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자, 사이 언더까지 채우고, 수지를 바탕으로 깔아놨기 때문에 디자인이 무너지지 않는 한은 굳이 뭐 새로 디자인을 잡거나 그러지는 않고, 있는 디자인에서 만약에 이제 1차 때 한 게 무너지거나 디자인을 변형을 해야겠다라고 느껴지시는 부분만 채워 넣으시면 됩니다. 제가 오늘 수지까지 다시 한다면 시간이 꽤 걸릴 것 같고요. 제가 이렇게 콤보 얘기를 하면서 저번에 했던 수지에다가 다시 엠보를 넣는 정도까지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자, 그냥 수지만 깔려 있는 이 느낌이랑 엠보를 넣은 거랑 확실히 입체감이 다르죠. 그리고 이제 수지를 넣은 쪽은 엠보를 조금 덜하게 못해도 그렇게 많이 티가 나지 않습니다. 왜냐면 베이스가 깔려 있고 일단 디자인이 틀이 전부 다 이제 윗 쉐입부터 다 잡혀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느낌이 뭐가 있어서의 입체적인 느낌, 그죠? 그리고 좀 더 디테일한 느낌 정도가 나는 게 이제 장점이지 막 완벽하게 다시 해야 된다 이런 느낌은 또 아니기 때문에 시술자도 덜 부담스러운 건 있죠. 그리고 수지가 또 너무 잘 남아왔어, 그죠? 그럴 땐 또 이 엠보가 훨씬 더 이뻐 보일 수 있겠죠. 다른 쪽도 똑같이 자, 천천히 모가 나 있는 방향대로. 근데 이제 이 콤보를 할 때는 요즘에는 그럴 수도 있어요. 모가 너무 없어서 일단 먼저 틀부터 잡아놓고 하시는 경우가 또 콤보거든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좀 약간 좀 모가 많아 보이는 스타일로 하시는 것이 또 정답일 수 있습니다. 다 콤보를 하지는 않죠. 근데 뭐 엠보만 하시는 분들은 또 엠보만 좋아하시고 수지만 하시는 분들은 또 수지만 하시니까 이제 콤보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리스크를 줄일 수 있고 또 시술자가 만족도가 큽니다. 그죠? 아무래도 뭐 반영구 하시는 분들이야 최고 중요한 게 본인의 또 만족도니까요. 고객이 마음에 들어 하고 이러면 또 기분이 좋잖아요. 그죠? 했는데 고객은 마음에 들었는데 뭔가 내가 좀 찝찝하고 좀 아쉽고 이런 부분이 많은 게 또 반영구의 눈썹이다 보니까 또 콤보가 그런 완성도를 전체적으로 채워주고 부족한 부분들을 또 채워주는 느낌이 있어서 많이들 하시는 기법 중에 하나입니다. 선이 조금 부족해도 조금 못나도 이뻐 보일 수 있는 기법이기 때문에 또 다음번에 지워지면 어떡하나, 완성도가 떨어지면 어떡하나, 뭐 이렇게 그런 걱정들을 조금 덜 수 있는 것이 콤보가 되기 때문에 많이들 쓰시는 기법이죠. 자, 이렇게 해서 콤보. 저번에 이제 수지를 넣었다면 이번에 엠보는 최대한 빠르게 들어가죠. 왜냐면 디자인도 잡혀 있고 전체적으로 바디가 다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위에 컬감만 주어서 완성시키는 보편적인 방식으로 완성시키는 방법이기 때문에 콤보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기법이긴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나는 엠보 넣고 좀 살짝 보정하는 정도의 그런 콤보는 좋지 않을까. 그죠? 괜찮겠죠. 그죠? 그럼 예를 들자면 자, 이렇게 수업이 끝나면 섭섭하니까 제가 반대로 자, 이렇게 모가 있습니다. 자, 모가 있고 자, 앞쪽을 할까요? 네. 모가 있고 디자인을 잡습니다. 자,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리고 뒤에 산 부분도 좀 더 도톰하게 잡기 위해서 좀 더 바디를 잡았습니다. 자, 그런 다음 눈썹의 전체적인 엠보를 메인 기법으로 엠보 넣었습니다. 앞쪽이 모가 많이 없기 때문에 앞쪽 위주의 엠보를 또 넣겠죠. 이럴 때는 자, 연결감 있게
넣습니다. 그리고 위쪽 부족한 디자인 부분을 엠보로 채웁니다. 그죠? 디자인에 대한 틀도 잘 안 잡혀 있고 그런 부분들도 엠보 넣겠죠? 자, 이렇게 채웁니다. 자, 그리고 가운데 부분 전체적인 색감이라든지 느낌 부분을 느낌을 좀 더 전체적으로 통일감 있게 엠보의 전체적인 컬을 묘사를 합니다. 그죠? 자, 이렇게 했습니다. 자, 했는데 조금 더 전체적인 눈썹의 바디를 좀 단단하게 좀 더 확신 있게 만들어 주고 싶다. 디자인이 좀 더 다 잡고 싶다. 여자 눈썹이고 또 자, 그렇다면 자, 이 상태에서 수지를 엠보를 먼저 넣고 이제 수지죠. 수지를 넣어 봅니다. 그때 색은 수지색을 조금 더 연하게 놓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면 색감은 좀 더 달라도 됩니다. 같은 색깔이어도 되고 달라도 됩니다. 그리고 수지니들 장착합니다. 꽉 완전히 움직이지 않을 만큼. 자, 다음 자, 이때부터는 사이사이겠죠. 보통 디자인이 좀 완성도가 많이 떨어진다라는 부분이 어디입니까? 그죠? 여기죠. 밑쪽. 밑쪽. 아래쪽 부분이 좀 더 딱 떨어지게 색감이 들어가길 원하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리고 이제 본인이 또 시술을 했을 때 왠지 밑선이 항상 부정확하고 잘 빠지더라 하시는 분들은 또 콤보를 많이 선호들 하시거든요. 자, 이럴 땐 정교하게 들어갈 수 있는 연습을 또 고음판에서 충분히 하십니다. 당연히 피부에서는 텐션을 잡고 하겠죠. 그죠? 텐션 잡고 들어가겠죠. 좀 이제 비어있는 사이사이 부분, 엠보를 넣은 자리를 너무 과하게 넣다 보면 피부가 손상이 되거나 데미지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피하고 조심해서 들어갑니다. 자, 그런 다음 지웁니다.
보니까 어때? 이게 훨씬 더 그죠? 깔끔하게 떨어지죠, 라인이. 수지의 매력이 또 이런 거죠. 엠보가 가질 수 없는 한 점 한 점에 또 완성감이 또 훨씬 더 깊어지는 그런 느낌이 있죠. 그래서 이제 수지와 엠보의 콤보를 굉장히 많이 하죠. 그리고 또 이제 이런 앞선들. 이 중간에 이렇게 좀 떠 있는 선들이 있거든요. 이런 선들이 특히 이제 눈썹과 눈 사이가 넓은 전태궁이 넓은 사람들은 이런 부분들을 또 채워서 좀 어려 보이는 그런 느낌을 또 원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자, 그런 분들에게는 또 이런 언더 부분도 앞쪽까지는 좀 어느 정도 간격을 두고서 조심스럽게 이런 부분만 좀 더 채워줍니다. 부족한 부분. 엠보 컬을 넣은 부분을 조심스럽게 들어가야겠죠. 최대한. 그죠? 그러니 아래쪽이 좀 더 딱 떨어지는 느낌이 들죠. 바로. 이렇게. 이제 그리고 이제 또 필요한 부분 어디입니까? 그죠? 이제 윗선은 엠보가 들어가서 이런 라인으로 채워서 밑에는 안 넣어도 되겠는데 이런 느낌이 들면 안 넣어도 되는데 난 엠보를 좀 적게 넣고 수지를 사이사이 이렇게 좀 메워보고 싶다. 응? 그라데이션 좀 넣는 느낌으로 그럴 땐 또 이거예요. 수지가 윗선에 있는 디자인 선도 잡아주고 그리고 사이사이에 수지를 넣어서 입체감 또한 훨씬 더 끌어올려 줄 수 있는 하나의 기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했더니 어때요? 훨씬 더 또렷하죠? 전체 눈썹 이미지가 좀 더 선명하고 또렷한 느낌이 들죠? 이렇게 이제 기법이 두 가지가 합해졌을 때 데미지를 최대한 최소화시키고 좀 더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하면 두 가지를 완벽하게 하려고 너무 양 조절에 실패를 한다면 오히려 데미지를 많이 입고 콤보에 실패를 할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특히나 두 가지 기법을 썼을 때 어떤 테크닉이 먼저 들어가고 자 그런 다음 서브를 해줄 수 있는 다음 테크닉이 뭔지 정하시고 부족한 부분만 잘 채워서 데미지로 인한 탈각을 줄이는 거 그리고 최소화시킬 수 있는 스킬이 바로바로 최소화된 스킬이 최소화돼서 피부에 주입되어 최대한 색깔이 바로바로 들어갈 수 있게끔 스크럽 연습을 하시는 것 또한 굉장히 중요합니다. 많이 들어간다고 피부가 훨씬 진하고 완성도 있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많이 안 들어가도 필요한 터치만큼만 들어가도 색이 주입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스킬이라고 생각합니다. 콤보가 주는 장점들은 생각보다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많습니다. 엠보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막 끊어져 있고 막 퍼져 있고 이런 경우들이 또 없지 않아 많은데 이제 두 가지 방법을 했을 때 하나만 남아도
다음에 조금 더 보충하고 그냥 좀 더 터치만 살짝만 더 해주시면 더 깔끔한 눈썹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정도까지 가시려면 처음에 너무 과도한 엠보의 깊이라든지 양이라든지 수지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피부가 많이 들릴 만큼의 시술로 과도한 시술로 색전환이 이미 일어나는 그런 피부로 바뀌어버리면 다음번 시술을 할 때 아무리 이제 콤보를 해서 보정을 하더라도 2배 이상의 힘이 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니 뭐든 과하면 좋지는 않겠죠. 2가지 방법이니 2가지 방법을 분산해서 하나를 쓸 걸 2개를 쓰니까 잘 분할해서 어떤 걸 먼저 선택을 해서 이 피부에 맞게끔 들어가냐가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피부가 튼튼하고 세라마이드 형성을 완벽하게 형성하고 정말 건강한 유수분 밸런스가 잘 맞고 그럼 좀 약간 좀 두께가 있고 맑은 그런 피부면, 그러니까 일명 말하는 건강한 피부면 엠보가 들어가서 수지가 들어가서 엠보가 들어간들 얼마든지 소화를 해내겠죠. 근데 요즘 현대 사회에서 눈썹 안 한 사람 별로 없고 스트레스 안 받는 사람 별로 없고, 그죠? 그리고 또 내 젊고 건강한 피부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적절하게 피부에 맞는 순서를 반드시 정해서 양 조절을 잘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어떻게 보면 반영구는 내가 이 사람한테 지금 할 수 있는 기법의 절제, 그리고 표현의 양, 그리고 다음번의 계획이 정말 이렇게 잘 갖춰지고 이루어지고 그리고 체크돼야 반영구의 완성도는 더 높아질 거라고 봅니다. 제가 오늘까지는 2, 3레벨에 있는 이렇게 스킬업 북에 있는 책을, 교재를 전체적으로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다음번부터는 아이드 터치 이제 2, 3레벨에 있는 이론 부분은 또 중요한 부분들이 많죠. 네, 교육에 들어갈 거고요. 이제 저희가 아이드 터치가 유튜브로서 지금 8개월이 넘는 8개월 조금 넘는 이렇게 시간 동안 정상적인 이제 유튜브 활동을 하면서 정식한 거죠. 하면서 실시간 방송을 조만간 이제 하게 될 겁니다. 예, 제가 실시간 방송은 아마 이 앞전에 인스타그램으로서는 방송을 한 3년간 정도를 진행을 했었는데요. 이제 유튜브로는 이제 처음으로 실시간 스트리밍을 시작할 겁니다. 예, 그때 부족한 부분들 또는 질의응답, 그동안 궁금했던 점들,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체크해 놓으시면 제가 이제 실시간으로 할 때 서로가 소통할 수 있는 시간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알림 설정을 하셔야 제가 이제 실시간을 시작한다 할 때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이 나 지금 들어가서 봐야지 이렇게 되는 거지, 1시간 정도밖에 하지 않기 때문에 너 놓치면 또 긴 시간 동안 또 기다리셔야 되니까 알림 설정 하셔가지고 저랑 첫 번째 소통부터 잘 연이어 가서 방송에서 교육이 잘 이루어지고 체크할 수 있게 제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2, 3레벨 스킬업북이었고요. 다음부터 이론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